네, 이번 시간은 객혈 환자의 응급실 처치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할 텐데요. 대량 객혈 기준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 객혈 환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 확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량 객혈이 일어났다 하더라도요. 그 출혈량 자체가 크지는 않기 때문에 피가 모자라서 위중해지는 경우는 없고요. 정말 이 대량 객혈이 무서운 이유는 이 흡인, 그러니까 기도로 들어온 피가요. 이 공기가 막 드나들어야 되는 길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기도 폐색을 유발해서요. 이게 산소 공급을 차단해서 결국 질식을 유발하는 게 사망으로 가는 가장 큰 이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 확보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를 통해서 산소 공급을 하고 또 환기를 시키는 게 중요한데요. 물론 이제 뭐 100% 산소를 줄 거고 우리가 이제 산소 포화도 모니터링을 하고 또 기본적으로 생체 징후, 바이탈 사인도 확인하겠지만 자, 자발호흡이 만약에 없다. 아니면 자발호흡이 약하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이제 인공호흡을 기계적으로 시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메카니컬 벤틸레이션도 필요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도 확보 차원이나 여러모로 우리가 기도 삭관이 필요하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엔도트라키알 튜브를 쓰게 될 텐데 이 객혈 환자에서는 조금 특별한 엔도트라키알 튜브를 쓰게 됩니다. 바로 더블 루멘인데요. 말 그대로 내강이 두 개로 분리된 겁니다. 자, 이제 이거를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자, 어떻게 생겼냐면요. 자, 이렇게 이제 실제로 루멘이 두 개가 있는데 일단 벌룬이 위쪽에 하나 달려 있고요. 그 다음에 한쪽은 짧습니다. 이게 이제 위치상 기도까지 들어간다라고 해서 트라키알 튜브라고 해요. 기도 쪽에 있는 튜브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좀 깁니다. 길게 이렇게 쭉 들어가게 되는데 요건 우리가 기관지까지 들어간다라고 해서 브론키알 튜브라고도 해요.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실제로 한번 삽입해 볼게요. 자,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른쪽은 상대적으로 좀 이제 벌티컬하고요. 그러니까 좀 수직에 가깝고 넓고 또 짧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릴 수가 있고 왼쪽은 상대적으로 좀 각이져 있죠. 이렇게 약간 수평적으로 뻗어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일단 자, 이쪽으로 우리가 이 기관지 내시경을 쓰면서 이거를 보면서 정확한 위치로 삽입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응급 상황입니다. 물론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는 이렇게 해도 되겠지만 보통은 이 기관지 내시경을 막 쓸 여유가 없을 때가 많기 때문에 맹관법으로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감으로 한다라고 하는 거죠. 블라인드로 하게 되는데 일단은 보통 우리가 이 더블루멘 엔도트라키알 튜브를요 쑥 집어넣어요. 여기를 우리가 카라이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분지가 되는 기관 분지를 우리가 트라키알 카라이나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쪽을 지나서 쭉 밀어 넣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호흡을 청진해 가면서 튜브를 이제 조금씩 오히려 빼게 되는데요. 빼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제 양측 폐하에서 호흡음이 모두 잘 들리는 시점이 있습니다. 자, 이때 이제 고정을 하거든요. 고정은 어떻게 하느냐. 여기 이제 벌룬에, 여기도 벌룬이 있습니다. 벌룬에 이제 공기를 집어넣게 되면 이게 탁, 그쵸? 딱 차지합니다. 여기 딱 끼이는 거죠. 이렇게 이제 고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쪽은, 한쪽은 이제 잘 위치를 했다면 트라키아 쪽에 이렇게 이제 위치를 할 거고요. 또 한쪽은 이렇게 이제 이쪽 기관지 쪽에 이렇게 박혀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지금 벌룬인 거고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제 폐가 있는 거죠. 자, 이쪽이 만약에 이제 피를 흘린 쪽입니다. 막 이제 피가 나오는 쪽인데, 그럼 이쪽을 우리가 석션 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분리된 공간이니까 이쪽으로는 석션 해주고요. 이쪽은 정상폐니까 우리가 열심히 활용을 해야 됩니다. 벤틸레이션 시켜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고립을 시켜서 이 다른 쪽에 피가 정상 쪽으로 넘어오지 않게 일단 우리가 최대한 정상팬을 활용을 해서 산소 공급을 시켜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 객혈 가능성이 더 이상 많지 않은 적은 환자의 경우는요. 일단 산소 공급, 이 환기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계속 쓰는 게 아니라 좀 더 효율적인 이 환기를 위해서 싱글 루멘으로 바꾸게 됩니다. 자, 왜냐면요. 2개짜리랑 1개짜리랑 비교했을 때 누가 직경이 클까요? 싱글 루멘이 크겠죠. 그래서 이제 효율적으로 환기를 시키기 위해서는 싱글 루멘으로 바꿔주는 게 맞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싱글 루멘이 나와서 그러는데 처음부터 더블 루멘을 쓰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죠. 지금 싱글 루멘밖에 없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일단은 보통 8mm 이상의 큰 직경을 가진 기관지 튜브를 사용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기관 내 삭관의 깊이는 보통 이 트라키아 쪽이 아니라요. 더 깊이, 그러니까 기관 분지를 지나, 이런 이 카라이나를 지나는 거죠. 지나서 이제 삭관을 시행하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제 싱글 루멘의 경우에는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면 좋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벤틸레이션을 시켜줘야 되겠죠. 산소 공급을 잘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정상인 폐 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 이 싱글 루멘을 굳이 비정상적인 폐로 넣는 게 아니라 일단 정상적인 폐로 들어간 다음에 그쪽을 통해서 벤틸레이션 시켜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우리가 이제 맹건법으로 기관 분지를 지나서 쑥 집어넣게 되면은 자, 해부학적 구조상 당연히 오른쪽으로 대부분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른쪽 폐가 정상이라고 한다면 다행이겠지만 만약에 오른쪽 폐가 피를 흘리고 있는데 보통 해부학적 구조상 맹건법으로 쓰게 되면은 그냥 이게 오른쪽으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좀 많은 이제 맹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블 루멘 엔도트라키알 튜브를 쓰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기도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고요. 기도가 유지된 상황에서 이제 열심히 환기를 하면서도 석션을 할 텐데 이 석션만 계속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결국에는 이 출혈 부위를 지혈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일단은 환자분이 이제 점점 안정화가 될 거고요. 빨리 이제 신속한 지혈요법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인터벤션으로 혈관 조영술을 시행을 하거든요. 혈관 조영술을 통해서 이 출혈 부위를 찾고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기관지 동맥 색전술을 시행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원인 혈관의 90% 정도를 차지한다라고 했죠. 브론키얼 알터리 엠볼라이제이션을 시행을 하고요. 또 아니면 기관지 내시경을 해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량 출혈의 경우는요. 아무래도 내시경은 시야가 확보가 돼야 되는데 시야 확보가 힘들겠죠. 그래서 흔히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기관지 내시경을 해본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이제 경직성 아니면 굴곡성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대량객혈의 경우는 경직성을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일단 석션 능력 자체가 좀 더 훌륭하고요. 그리고 이 기도 쪽에서 이제 막 조작하는 게 좀 더 용이합니다. 그래서 일단 경직성을 일단 대량객혈에서 많이 쓰게 된다라고 하는 것도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약물적으로도 보조를 해볼 수가 있는데 지혈제를 써볼 수가 있겠죠. 보통 이제 트란잭사믹 엑시드를 쓸 수가 있고요. 또 우리가 기침을 하게 되면 이게 압력을 가해서 이 출혈 부위를 악화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침을 멈추기 위해서 진해제를 쓸 수가 있는데 이 진해제는 보통 이렇게 이제 삭관 뒤에 쓰게 됩니다. 보통은 가능하다면 그렇게 쓰면 되고요. 보통 이제 코데인이나 아니면 또 몰핀 같은 거 써볼 수 있어요. 이런 것들 또 참고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자세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면요. 자, 출혈 부위를 내가 알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이 출혈 부위가 중력 방향으로 오게,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가게 해주는 게 좋겠죠. 그래야지 이 정상 쪽인 배가 만약에 여기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피가 몰리고 있으면 반대쪽으로 넘어가지 않겠죠. 그럼 적어도 이쪽은 기도 폐색이 안 되고 정상적인 산소 공급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출혈 부위를 아래쪽으로 해주시고요. 만약에 내가 출혈 부위를 모르겠다라고 했을 때는 슈파인으로 할 수밖에 없겠죠. 자, 이것도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동시에 우리가 어떤 걸 해야 될까요? 일단 A, B, 그 다음에 C를 해줘야 되겠죠. 자, 이 C는 결국 이제 순환인데요. 우리가 이제 대량 객혈이 결국 C열 자체가 크지 않아서 P가 모자라서 위중해지는 경우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수열 준비는 하고 있어야 돼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일단 정맥로를 확보를 해야 돼요. 이와 동시에 기본적인 CBC 그리고 이제 ABGA 동맥혈 체열도 하고 또 이제 응고 쪽에 문제는 없는지 응고 검사도 해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함께 전해질 검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수혈을 대비해서 ABO나 RH 타입도 당연히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전반적으로 다 대처를 동시다발적으로,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요. 각각 분담을 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급한 불은 껐어요. 그럼 이제 이 환자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배치를 해야 되겠죠. 만약에 대량 객혈을 보였다. 그럼 이 사람은 바로 집에 보내면 안 되고요. 일단 중환자실로 옮긴 다음에 면밀하게 모니터링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소량객혈, 그러니까 대량객혈은 아니고 한 소량객혈 정도를 보였고 지금은 당장 이제 안정화가 됐다. 바로 집에 보내도 될까요?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도 일단은 기존 병력을 따져봐야 돼요. 기존 병력을 따져봤을 때 얼마든지 대량객혈로 갈 가능성이 있다. 높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 입원을 시키고 관찰을 해야 됩니다. 제가 어제도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 브론키얼 알터리가 대부분의 이제 원인 혈관인데 대동맥에서 바로 나오다 보니 직접적으로 강한 압력을 받으니까 처음에는 소량객혈이더라도 언제든지 대량으로 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가능성을 병력상 따져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걸 따져볼 수 있냐면요. 우리가 이제 단순 흉부 X선 촬영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이상 소견이 일단 보인다. 그러니까 객혈한 환자가요. 자, 그럼 이 사람은 일단은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원인에 대한 검사를 충분히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입원 하에 진행을 하고요. 만약에 흉부 X선 소견에서 정상 소견이다. 별 이상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 외래 팔로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걸 따져줄 수 있느냐? 객혈의 빈도나 양도 따져볼 수 있겠죠. 당연히 이 빈도나 양이 증가하는 양상이다. 그러면 이제 대개는 입원을 해야 됩니다. 입원을 해서 관찰을 해야 되고요. 아니다. 빈도나 양이나 괜찮아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보통 이제 외래 팔로업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이런 건 이제 하나씩만 따져주는 게 아니라 다 따져봐야 되겠죠. 이 중에서도 하나라도 이제 이런 입원 사항에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입원 쪽으로 가야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만성 기관지염을 앓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당장 바이탈도 안정하고 그 다음에 또 약간 이제 소량객혈이 보인 거죠. 자, 이런 환자는요. 병력상도 그렇고 당장에 대량객혈로 갈 가능성은 없고 자, 특별한 이상이 없다면 이제 보통 항생제 처방을 하고 그러니까 항생제 투약을 통해서 또 외래로 팔로업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항생제가 만약에 잘 안 들어서 만성기관지염이 악화가 돼서 이번에 소량객혈이 보인 거라면 항생제를 또 변경해 볼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관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응급실 단계에서 어떻게 객혈 환자를 처치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또 배치를 하는지까지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자, 나머지 제가 이제 이 흉부엑스선 소견이나 또 우리 체스트 CT 소견은 제가 또 모으고 있거든요. 또 추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